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입니다. 이 추미애가 나와 아들이 피해자라고 말한 것에 대한 기가 막힌 이야기. 추미애는 오히려 나와 추미애와 내 아들이 피해자다. 아니, 어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합니까? 나와 아들이 피해자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능력이 있는데 재직 복귀해가지고 통역만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여당은 또 잘 알겠지만 카톡을 휴가 연장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란 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미향 또 끝없이 황당한 억지를 부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궤변들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이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참 이걸 보면 말이죠. 이 시대를 갖다가 한마디로 쭉 알 수가 있죠.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 서모 씨 병력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14일 날 국회에 나와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와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특권과 반칙 의혹으로 몇 달째 국민을 분노케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추미애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추미애 보좌관이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인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다, 사실 없다 이렇게 계속 했지 않습니까? 추 장관이. 그런데 시킨 일이 없다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말이 시킨 일이 없다. 나는 시키지는 않았다. 보좌관 지가 알아서 했겠지.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부들이 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추미애에 대해서. 남성들은 군대 때문에 군대를 이렇게 아주 정말 더럽혔다면 더럽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병사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2030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솟구쳤다고 합니다. 과거에 한 중간 정도 솟구쳤는데 지금 하늘을 뚫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확인하고 쉽지 않다. 야당 의원 질문하니까 나 확인 안 하고 싶어요. 네.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게? 이게 한국말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저희들의 나라에서만 사용되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아들이 직접 보좌관에게 부탁했다는 쪽으로 말을 맞춰 나갑니다. 아들이 보좌관에게 부탁했다는 쪽으로 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실로 부모가 전화했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추 장관은 나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국회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거 거짓 진술 아닙니까? 그럼 부모 중 아버지가 전화한 것이냐는 질문에 남편에게는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주말 부부라서. 이분 추미애는 도대체 대한민국 여성입니까? 대한민국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대한민국 여성입니까 이분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전화한 민원실로 부모가 전화했다는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이란 자가 나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모 중에 아버지가 전화한 것이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주말 부부라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가 전화 확인 못합니까? 이걸 갖다가 바로 궤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주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한민국 여성이 할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화법도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거든요. 지난 인사청문회 때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서울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능력을 가진 아들을 군대에서 재입복시켜가지고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다고. 아주 능력 있는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재입복기로 군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이 궤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만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여권은 추미애만 비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내대표는 카톡으로 휴가 연장된다고까지 하면서 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에 그런 군대가 있습니까? 또 이낙연이라는 그 대표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 한 톤 따게 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서 말 미치는 사람. 이 사람은 여전히 이번에 또 뭐라고 그랬냐.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또 뭐라고 하냐니까. 경질할 이 추미애를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방장관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추미애 안보에 영일이 없다. 대정부 질문인데 질문은 안 하고 추장관 변호만 하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국방장관이 추미애 안보를 시키는데 그냥 추미애를 안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안보해야 될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추미애 안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일이 없습니다. 말 바꿔가면서 yes, yes, yes. 참 대한민국 남자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모습은 대한민국 남자의 상을 갖다가 이미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 참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이 지금 대한민국 주부들이 무척 분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정부 질문인데도 질문 안 하고 추장관 변호만 하다가 들어간 여당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한테 혼났죠. 질문은 안 합니까? 15분인가 몇 분간을 갖다 부여된 시간 동안을 갖다가 추장관 옹호만 딱 하다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질문은 안 하고 왜 하고 거기에 그쵸 왜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그 정도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위안부 피해자 성급 유용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윤미향 그래 기어코 국회의원 달았지 않습니까? 시간 끌다가 서부지검에서 얼마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네. 어제 위안부 피해자 기론옥 할머니 영상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검찰에 의해 부정당한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검찰에 의해 부정당한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를 앞세워서 앵벌이를 해오더니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할머니를 방편막이로 쓰려 한다고. 폐륜이 따로 없습니다. 이건 폐륜 중에 폐륜 아닙니까? 폐륜의 끝입니다. 이런 소위 윤미향이가 치매 걸린 길 할머니가 받은 상금 등을 기부토록 해가지고 가족이 있는데도 자신을 대리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유언장을 몰래 작성토록 하고 이 길 할머니 계좌에서 뭉칫돈이 치매인데도 유언장을 몰래 작성토록 했다는 겁니다. 길 할머니 계좌에서 뭉칫돈이 수시로 빠져나간 것을 할머니 가족이 발견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쉼터 소장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쉼터 소장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결국 검찰 수사로 쉼터 소장과 윤 의원이 함께 할머니 돈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윤미향. 이거는 국회의원직에 대한 모독이고 이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은 공직자의 도가 아닙니다. 공직자는 잘못이 있고 언론에 이렇게 포화를 받으면은 또 국민의 원성을 받으면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떠나질 않습니다. 그저께는 그 서부지검 여태까지 미적거리는 수사하다가 아주 돌출된 판결을 요 근래 냈습니다. 아니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도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윤미향에 대해서 이렇게 다 판단을 했죠. 그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정말 그 검사장이 훌륭한 검사장이더군요. 왜? 여자 검사장입니다.
노정현 검사장이라고. 아주 그 검사장이 딱 바뀌니까 달라졌어요. 그렇게 검사는 검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채 못 갔다고 검사 출신들, 법조인들, 검찰 내부의 내 안팎에서는 몇 개를 빠뜨렸다. 그래도 빠뜨렸어도 하나라도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한 건 참 잘했다. 그건 노정현 검사장이 거기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훌륭한 그 여성 검사장. 남성이 하지 못하는, 남성이 끼우다는 그 모습과 전혀 달리 의연하게 했던 노 검사장.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낫다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네. 남성 사회에서 여성이 낫다는 사실은 뭐냐? 여성이 정의를 더 추구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서부지검이 여태까지 남성 검사장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미적미적 하다가 와서 기소를 딱 시키니까, 여성 검사장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딱 시키니까 밑에서 한 거 기소시켜. 뭐 기소. 이런 판단, 최종 결론은 검사장이 아니까 말이죠.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개개인의 의식구조, 애국심, 또 정의에 대한 판결, 가치, 이 훌륭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느끼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한 가치를 훌륭하게 느끼느냐. 바로 그런 점입니다. 아주 그런 분도 이번에 느낌이 하나 별다르게 저의 가슴을. 자, 동부지검 한번 보시죠. 8개월간 깔아뭉갰습니다. 깔아뭉갠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깔아뭉개려고 했던 사람이 다 거기 검사장이고 수사관이고 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바로 수사를 안 한다면은 국민들은 아마 대노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노할 정도가 아니고 하늘이 대노할지도 모르죠.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한 대로, 오죽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며칠 전에 대검에다가 특별 지시를 모르게 살짝 조용하게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동부지검 수사 잘하도록 해라. 잘 챙겨라. 수사를 잘하도록 챙겨라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건 뭐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사를 윤석열 총장이 누굽니까? 그는 대한민국의 특수통 중에서 최고 특수통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다 알아요. 저기 수사, 동부지검 수사, 추미애 수사, 관련 수사를 잘하도록 잘 얘기하라. 딱 수사를 잘하도록 하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것이 이제 그저께인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아무리 권력이 세더라도 이 정권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짓말한 자들을 윤미향이니 무슨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이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다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그 대검은 전부 다 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추미애가 다 영전시킨 사람들. 또 추미애가 마지막에 또 하나 꼽아놓은 누구 있습니까? 임은정이라는 평소에 윤석열 총장을 매번 욕을 해대는, SNS에다 욕을 해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그 여자를 딱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추미애가요. 그 여자 검사를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수사를 잘하도록 그가 얘기하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걸 받고 끔찍했을 겁니다. 동부지검에서. 자, 뭔가 총장이, 가만히 있던 총장이 수사를 잘 하도록 대검에다가 지시를 내린 겁니다. 진리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정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애국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맞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비록 지금은 암흑기이지만 한동훈 검사장 말처럼 광풍이 부는 지금 이 시대지만 광풍은 지금 광기가 극에 달할 때는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광기가 충천한답니다. 아무랬던 모든 시간도 가면은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떠오릅니다. 지금이 암흑의 시간 새벽 5시, 6시밖에 안 됩니다. 곧 태양은 떠오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